네, 안녕하세요. 자, 화공직 7급 서울시 2022년 화공연력학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8번 볼까요? 실린더에 450켈빈의 이상기체 1몰이 들어있다. 이 이상기체가 대기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실린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이에서 external force로, external 그 압력을, 프레셔로 누른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피스톤이라는 말이 잘 없어도. 그래서 1ATM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피스톤이 쓱쓱쓱쓱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좀 생각하세요. 대기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기온도 300켈빈으로 냉각되었다.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은, 그래서 단 정합 비열은 2분의 5R, 그 다음에 기체상수 R은 8이고 LN 450은 6.1, LN 300은 5.7. 8번도 쉽게 볼 문제는 아니었죠. 자, 여기 보면 피스톤이 있다고 늘 생각하시고 1ATM으로 여기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450켈빈이고 1몰이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냉각됐잖아요. 그럼 그 냉각된 거는 어디로 전달돼요? 외부로 전달되는데 아무것도 표시 안 해도 좋고 그냥 이렇게 이 외부 자체가 T300켈빈이라고 하는 저온 열 저장고라고 그냥 상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기 온도 300켈빈은 거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낮은 열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T1은 그래서 450켈빈, 이제 T2로 300켈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델타 S 토탈은 또는 유니버살은 델타 S 시스,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양분의 뭐예요? 서라운딩스, 주위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죠. 이게 A,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스, 개 엔트로피는 우리가 이상기체 실제 기체는 뭐예요? 라운드 V, 라운드 T, P, DP. 이게 실제고, 이상기체일 때는 다 외우고 있죠? T, DT. 마이너스 P분의 R, DP. 이상기체. 여기서 핵심은 1ATM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알려야 돼요. 즉, DP가 0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어. 그래서 델 시스는 이제 적분을 때리면 되죠. CP, LN, T1, T2 마이너스 R, LN, P1, P2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해보면 CP에 CP 바로 넣을게요. 2분의 5R에 LN 바로 할까요? 시간 줄일 겸. 2분의 5R이니까 CP가 2분의 5에 R, 8 줄 퍼 몰 켈빈이고 곱하기 LN T2 냉각됐어요. 300 얼마? 450 right? 네. 그래서 4, 5, 4, 20이네요. 20 곱하기 자 LN 300 빼기 LN 450 뒤에는 줄 퍼 몰 켈빈이고 시험 문제에서 뭐예요? 요거 5.7로 계산하고요. 요거 6.1로 계산하래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줄 퍼 몰 켈빈이에요. 즉 열을 잃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가역은 거의 없죠. 그래서 서라운딩즈가 요거보다 더 큰 값으로 나오겠다. 양의 값으로 나오겠다. 추측해야 되죠. 그래서 C 이제 서라운딩즈를 구해야 돼. 뭐 D.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죠. 원래 뭐예요? DS는 T분의 DQ인데 다 서라운딩즈에서 빠졌네요. 서라운딩즈에 관한 거야. right? 그러면 적분 때리면 뭐예요?
T surroundings 분의 Q surroundings인데 이거는 다 알죠? T surroundings인데 여기 보세요. 열을 뺏기면 Q sys인데 얘는 뺏기는 거니까 마이너스인데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는 이때 sys가 양의 값이에요. 양의 값. 양인데 음인데 요걸 다시 마이너스 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에이 그냥 Q sys라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의 값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적분 때리면 델 S는 T는 서라운딩에서 콘스탄트니까 그냥 T 빠져 나온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죠? 근데 요 값이 정해졌으니까 왜? 개에서 이런 열을 아니까 적분한 게 그냥 Q인 거죠. 그래서 요 관계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할 거. 이 문제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델 U는 막 찾아보려고 이제 Q 플러스 W인데 한 일은 없어.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체계가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뭐 Q는 뭐 이상기체니까 CV 델 T 쓰면 안 돼. 이거 몰라. W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 안 되고 이거에서 구해야 돼.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 니은에 있어. 일정 압력. 즉 P 콘스탄트야. P 콘스탄트일 때 뭐가 생각나? 엔탈피지. 그래서 H는 U, PV. DH를 씌우면 DU고 D 씌우면 뭐예요? PDV, VDP. 그치? 근데 일정 압력이니까 이거 제로죠. Right? 그래서 DU 그냥 PDV야. 그러면 DU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DQ 플러스 DW PDV죠. 근데 뭐라고 배웠어요? DW는 마이너스 PDV 플러스 PDV. 쓱쓱 없어지네. 아하! 열은 엔탈피 변화량과 같구나. Right? 그래서 따라서 니은번 계속해요. 따라서 Q는 델 H예요. 이때 Q는 당연히 C 쓴 거는 당연한 거고 델 H야. 근데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CP 델타 T인 거야 그냥. 그치? 그래서 2분의 5 R이니까 8 넣고 델타 T는 T2 빼기 T1인데 300 빼기 450이죠. 순서 조심하시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500 줄 퍼 몰. 그래서 이게 뭐예요? 걔가 방출한 거예요. 그래서 쌤도 여기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 헷갈린데 Q 자체가 마이너스잖아. Q 시스가 그냥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반대복을 원래 해주는 거야. 반대복 사실은. 그래서 헷갈릴까봐 그냥 이러고 말지. 책들이. 그지? 그래서 그냥 요 자체가 음이 나오기 때문에 방출했다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왜? 이거와 이거는 방향이 뭐야? 반대니까. 알지? 이거와 이거는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Q surroundings는 뭐야? 당연히 3500이지. Right? 그건 거였지. 쌤도 여기 막 부호 때문에 신경 쓰였잖아. 됐죠? 그러면은 따라서 다시 델 S surroundings의 엔트로피는 T 변함이 없어. 300켈빈. 그리고 얘 넣어주면 돼. 3500 줄 퍼 몰. 그래서 10 줄 퍼 몰 켈빈 구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델타 S 토탈을 물어봤으니까 델 S 시스 얼마였어요? 아까 델 S 시스 마이너스 8이었죠. 마이너스 8. 그 다음
that has surroundings 10이었죠. 그래서 2 줄 per 몰 켈빈.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 되게 중요했죠.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웠어요. 자, 9번. 물질의 내부 에너지, 즉 인터널 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분자들의 회전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맞고요. 2번 분자들의 진동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맞고요. 4번 갑시다. 원자들을 이루는 전자들과 원자 핵들 간의 사고 작용에 의한 에너지 맞고요. 3번이 아리까리한데 분자 간 반발력에 의한 측정 가능한 포텐셜 에너지. 분자 간 반발력은 맞는데 거기에 측정 가능한 그것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했었어야 돼요. 상당히 이거 애매하죠. 자, 그래서 9번에 3번 누르시고, 자. 지금 스미스 책의 칠판에는 그 분자 관련된 거 제목을 까먹었는데 챕터 15장인가 뭐 이게 이게 분자 사이의 거리고 이게 뭐예요? 분자 상호간 포텐셜 에너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꼭 측정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챕터 16 분자 연력학 개론이 있잖아요. 근데 에디션 7판에 있고 에디션 8판에서 싹 뺐더라고요. 자, 근데 핵심은 내부 에너지는 뭐예요? 이것도 스미스 책 그대로 잘 보셔야 돼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가진 에너지인데 물질의 거시적인 위치나 운동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는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델타 H, 델타 EK, 델타 EP는 Q 플러스 WS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여기서 대리 K, 대리 P는 내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 U로도 바꿔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뭐야? 벌크야, 벌크. 그 유체의 벌크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내부 에너지는 벌크가 아니고 분자다 이거지, 분자. 그래서 정의를 한번 써보면 분자들의 회전의 운동 에너지. 책에 다 있어요. 그리고 분자들의 회전에 의한 로테이션, 회전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가 아니다 이거지. 벌크 상태가 아니다 이거지. 유체 자체.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지. 로테이션에 의한 거. 뭐? 핵심은 분자. 분자 입장이에요. B. 분자들의 내부 진동. 내부 진동의 이것도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이것도 분자라는 거예요. 분자. 그래서 내부 진동 뭐예요? 바이브레이션인가? internal vibration. 영어로는 internal vibration. 그래서 다 분자 관점이야. 그래서 1번, 2번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어. 자, C. 이제는 분자들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에서 비롯되는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죠. 인력 반발력. 그래서 분자들 상호 간, 인터액션. 이 정도로만 쌤 쓸게요. D. 분자보다 더 이상의 더 미시의 척도로 보면 즉 서버 몰레큘러 스케일. 서버 몰레큘러. 분자는 분자인데 분자보다 더 서브 몰레큘러 스케일이면 뭐야? 남는 게 분자 안에 있는 그 원자의 전자 및 원자 핵. 즉 분자 말고 원자 있잖아. 그 원자에서도 뭐예요? 전자하고 원자 핵과 관련된 에너지와 원자들을 분자로 묶어주는 힘. 그리고 원자와 원자를 묶어주는 힘. 이거에 의한 뭐예요? 화학 결합. 그래서 뭐예요? 케미컬 반드. 케미컬 반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분자 더 속으로 들어가서 원자에 있는 전자와 원자 핵. 핵은 뭐예요? 중성자와 양성자죠. 전자와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죠.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 핵. 즉 분자 간의
작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원자와 원자 간에 작용하는 거랑 저 chemical bond 요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분자들만의 관계인데 요거는 분자 아래쪽 서브몰레큘러. 그래서 원자 하나만 봤을 때 전자와 원자핵 관계, 그 다음에 원자와 원자핵 관계. 그래서 요거를 chemical bond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해당된다. 근데 핵심은 F. 그래서 3번 분자 간 반발력.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이니까 C번 해당되는 거니까 어우씨 3번도 맞지 않나요? 하는데 뭐다? 내부 에너지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잘 정의해서 내부 에너지는 몰라. 근데 그 변화량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변화량만 아는 거지. 그래서 측정이란 말에서 이제 틀렸어. 그지? 이거 델타 U는 측정이 가능해. 델타 U는. 근데 U 내부 에너지 자체는 측정 불가능. 우리는 델타 U를 쓰려고 내부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야.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뜬구름 잡듯이, 그지? Q와 W에 의한 그 내부 에너지 변화만. 그래서 측정이 델타 U는 우리가 Q와 W로부터 할 수 있지만 U 자체는 못한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거기서 틀렸어요. 조금 까탈스러웠죠. 자, 10번. 압축된 기체가 단열된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하는 거. 아유, 뭐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선생님이 주저주저 해설에 적어놨는데 그냥 줄 톰슨 효과 다 알죠? 또 안 적으면 좀 뭐한가? 몇 번이죠 이거? 10번. 줄 톰슨 효과. 줄 톰슨 이펙트. 뭐예요? 등 엔탈피일 때 압력 강화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온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기체나 액체를 액화하는 쪽으로, 즉 냉각시키는 쪽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자, 11번. 보기의 반응 25도씨에서 표준 반응열은 단 XYZ는 미지의 반응 계수이며 NO2, NH3, H2의 표준 생성열은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40이다.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요번 2022년 서울시 문제는 약간 까다로웠어요. 쉬울 때는 엄청 쉽게 나오는데 약간 까다로웠어. 봅시다. X, 그냥 양놈 개수죠. NO2, Y, NH3. G자 뺄게요. 아, 귀찮다. 그 다음에 Z, N2 플러스 12H2O. 자, X, Y, Z는 개수 맞추라는 소리를 밖에 안 되죠. 뭐부터 할까요? 산소 있네. 산소부터 맞춥시다. 산소 12개 있어. 그러면 X는 6이어야 돼. 그죠? 그 다음 수소 24개 있어. 12 곱하기 24개니까 38에 24, 8이네요. 그럼 N은 몇 개 있어? 6N, 8N. 14개 있네. 그러면 얘 7이야. 그래서 6NO2 플러스 8NH3 7N2 플러스 12H2. 그래서 개수 일단 맞춰놓고, 맞춰놓고, 그죠? 개수 맞춰놓고 뭐 공식만 쓰면 돼요? 델타 H298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not 이렇게 꺽 hat 하면 단위 몰당이죠. 이거는 시그마 양놈 개수 항상 양으로 델타 H 생성이니까 포메이션 I 성분 빼기 시그마 양놈 개수로 해라 포메이션. 왜냐하면 생성열을 줬기 때문에. right?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조심할 게
생성열일 때는 product, reactant죠. 리액션 아니죠. 리액턴트. 그래서 생성물 먼저 하고 반응물 먼저 하면 되죠. 그래서 12 생성물 먼저. 근데 잘 알지만 호돈성 물질, 호돈성 물질은 뭐예요? 생성열 필요 없죠? 규칙에 의해서 12에 마이너스 240 문제에서 주어졌죠? 킬로줄 per mole 빼기 이제 반응물 쪽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NO2 얼마래요? 30 더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40 그죠? 공식 암기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퀄을 하면 마이너스 2740 산수죠. 킬로줄 per mole 그죠? 마이너스 2740 정답 1번.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죠. 자, 12번 봅시다. 단열된 컨테이너에 25도씨 물 2kg이 들어있다. 단열된 컨테이너래요. 컨테이너에는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교반기는 자유낙하하는 40kg의 추와 연결되어 작동한다. 추에 작동한 모든 일이 교반기를 통해 고스란히 물로 전달되었다고 가정할 때 물의 온도가 30도씨에 도달하는 동안 추가 자유낙하한 거리의 값은 자 봅시다. 자, 이 문제 보면 이렇게 교반기가 있어요. 이렇게 뭐 돌아가죠. 그래서 뭐 쭉 돼서 도르래 있고 해서 줄의 실험이잖아요. 이게 뚝 떨어지잖아. 그지? 근데 이 전체를 애디어베틱으로 단열했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단열해가지고 절대로 열 이동이 없다 해서 이해해도 되고 줄의 실험은 원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뭐 어떻게든 값은 똑같으니까 요렇게 잡든 요렇게 잡든 상관없어요. 통상적으로는 여기만 이렇게 단열되는 거로 해서 닫힌 게지만 뭐다? 이를 통해서 뭐 열을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도 사지선다로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추의 위치 에너지 변화. 추의 위치 에너지 변화가 뭐예요? 물의 높이를 데우는 데 썼죠. 물의 온도 올라가는 데 쓴 열이잖아. 그래서 델타 EP 요만큼이 소진됐잖아. 이게 뭐예요? 물이 열을 받았잖아. 이거 막 프로펠러 돌아서. 그러면 델타 EP는 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mg 델타 H죠. 그죠? H라기보다 델타 H인데 뭐 그냥 우리는 H라고 쓰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이건 뭐예요? E2 빼기 E1이잖아요. 수학적으로 쓰면 EP2 빼기 EP1. 그러니까 뭐예요? mg H2 빼기 H1이니까 H2 빼기 H1은 델 H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H로 쓰는 거죠. 자, 근데 이때 Q는 물을 데피는 데 썼다니까 뭐예요? MCP 델 T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액체나 고체일 때는 그냥 CP 쓰면 된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요때 M1은 추의 질량이고 이때 M2는 물의 질량인 거죠. 그것만 조심했으면 되고 그래서 M1 40kg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라 그랬죠. 10m/s 제곱 높이 이게
차. 자유낙하한 거리니까 H. 그래서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면 EP2 빼기 EP1이라 델 H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냥 양의 값으로 퉁 치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M2 얼마? 2kg. CP 문제에서 주어졌죠? 4줄 per gram 도씨. Right? 그 다음에 30 빼기 25도씨. 그래서 조심할 거는 킬로그램이고 여기 g이니까 단위 한산만 맞춰주면 되죠? 1000g이면 1kg. 그래서 단위 한산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H는 산수죠? 다 넘기면 되죠? 그럼 얼마? 이것도 다, 선생님이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 자, 여기서 그냥 이쁘게 씁시다. H는 일단 없어질 거 없애주고, 그죠? 도씨 없애주고, 킬로그램. 예? 킬로그램 또 있네요. 자, 귀찮아. 다 써주자. 2kg 4줄 per gram 도씨 곱하기 300 빼기 25 도씨 곱하기 다 쓸게요. 1kg 1000g. 여러분들은 실전 시험에서는 후다닥 푸세요. 넘기면 40kg 곱하기 10m per sec 제곱. 자, 여기서 단위 한산 줄 있죠, 줄. 그러면 밑으로 깔면 되죠. 1줄은 정의가 뭐예요? 1뉴턴 곱하기 1m. 근데 뭐 일자는 안 쓰죠, 귀찮아서. 자, 뉴턴 나왔어요. 1뉴턴의 정의는 뭐죠? 1kg의 질량을 1m per sec 제곱이니까 일자 귀찮아서 안 쓰죠. 자, 그러면 단위 환산 다 끝났으니까 킬로그램 줄 뉴턴 뭐야? 그람 도씨 메타 퍼 세크 제곱 메타 퍼 세크 제곱 킬로그램 요거밖에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산수예요. 여러분들 하세요. 메타만 남고 100. 자, 저렇게 풀면 되죠. 너무 쉽다. 12번 고등학교 물리죠. 고등학교 물리. 점수 주는 그것도. 자, 13번. 이상기체 A가 단열 압축기를 통해 1바 300켈빈부터 최종 압력 32바로 압축되는 공정이 있다. 등 엔트로피 공정과 비교 시 압축기의 효율이 80%일 때 기체 A의 압축 후 최종 온도의 값은 단 CP는 40줄/몰 켈빈이고 기체 상수 R은 8줄/몰 켈빈이다. 이거 선생님 유튜브로 올린 것 같아요. 자, 요 문제도 약간 정통 흐름 공정의 동력학에서 중요하죠. 자, 보통 압축기는 뭐예요? 이렇게 압축된다고 하죠. 흐름이 1로 들어가고 2로 나오죠. 뭐가? 유체가. 이거 컴프레스예요. 컴프레스. 압축기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펌프 또는 뭐 압축기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팽창기. 익스팬더.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터빈. 그러면 압축은 뭐예요? 이 유체에 2를 주는 거죠. 샤프트 웍을. 그러면 2를 주면 2를 받죠. 그러면 여기를 에너지 1이라 그러면 기계공학과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 에너지 2예요. 근데 우리는 화학공학 입장에서 따지면 뭐예요? 엔탈피가 어떻게 돼요? 2를 받았으니까 커지죠. 유체가 2를 받았으니까 커져. 그게 핵심인 거고, 터빈은 반대인 거고요. 그래서 압축기나 터빈은 기계공학과에서 설계하면 그만인 거고 우리는 그걸 이용할 뿐이죠. 자, 이 컨셉 갖고 접근하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많이 적었는데 아주 핵심만 얘기할 거고, 뭐예요? 디테일한 거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주저리 막 설명해 놨으니까.
자, 그래서 13번. 쌤이 어디다가 서머리를 해놨는지 봅시다. 네? 서머리 해놓은 게 어디 갔어? 그래서 터빈 관련된 압축기, 단열 압축기 관련된 문제예요. 쌤이 어디다가 이거를 왜 못 찾겠지? 했어. 어디 엄한 데다가 적어 놓은 것 같아. 왜 여기다가 해놨을까? 자, 그래서 핵심만 하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압축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델 H 플러스 2분의 델 U 제곱 G 델 Z는 Q 플러스 WS다. 이거 다 기억하시는 거고, 요거의 단위는 뭐예요? 단위 질량당 1. 그래서 여기에다가 M 닷들을 곱하면, 뭐 뒤에다 곱해도 상관없죠. G 델 Z는 여기다가 이렇게 스미스 책에서는 닷만 붙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단위 질량이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킬로그램 퍼 세컨드니까 여기다 곱하면 줄 퍼 세컨드. 그래서 요 개념 잘 좀 기억해 두시고, 오케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B. 이거 하기 전에 이게 또 중요하죠. 개념적으로 좀 중요하죠. HS 선도 몰리의 선도인데 이게 뭐예요? P1으로 일정하고 요거 P2로 일정하면 이렇게 내려오면 요거 엔트로피 선도예요. 그러면 뭐예요? 요만큼이 델 S인데 요 지점이 1지점이고 요 지점이 2 프라임, 요 지점이 2예요. 그래서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 S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등 엔트로피야. 델타 H는 델타 H인데 등 엔트로피고, 자 보세요. 요렇게 가는 건 등 엔트로피고 실제로는 등 엔트로피를 못 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델 H인 거야. 실제 엔탈피. 그러면 터빈도 있지만은 일단 압축기만 그냥 생각하면 압축기의 효율은, 터빈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압축기의 효율은 뭐예요? WS 아이센트로픽 분의 WS예요. 자, 아니 반대죠, 반대. 요거 꼭 외우셔야 돼. WS는 아이센트로픽 WS인데 터빈은 반대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샤프트 축일 봤는데 얘 전기선 꽂았어. 1000원치 전기를 받아도 얘가 1000원치에 완벽하게 일을 구현했네요? 못 구현했네. 그러면 항상 효율이라는 것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1000원치 들었어. 이게 바로 WS고, 등 엔트로피일 때는 뭐다?
1000원치 받았지만 얘는 700원어치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1000원치 받았지만 실제로는 1000원,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전기 꽂아가지고 1000원어치 들었지만, 응? 그러니까 실제로 1000원어치 꽂아서 실제로 일은 1000원어치 해. 근데 이상적인 것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게 제일 편해. 그래서 터빈인 경우는 그럼 반대로 뭐예요? 터빈인 경우는 WS 아이센트로픽이고, 이거 그림 갖고 이해 못해. 사실 다 까먹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터빈은 이 유체에서 E를 뽑아내. 터빈이 막 돌면 유체가 가면서 막 임펠러를 두들겨 가지고 막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야, 얘는. 그러면 얘가 H1이고 얘가 H2면 H1이 더 커.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유체에. 그래,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제일 큰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작아. 한 일은 뭐 여러 가지 마찰 손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 늘 혼란스러워. 그래서 잘 암기해야 돼. 그래서 터빈이 펌프일 때, 즉 압축기일 때는 실제량이, 즉 돈이 더 들어가더라. 돈이 더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등 엔트로피보다는 이 값이 크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꼭 차이점을 기억하고 암기해야 돼요. 방법 없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랑 같아요? 아까도 썼지만 다시 한번 델타 H, 그냥 델타 EK로 쓸게요. 델타 EP equal Q 플러스 WS인데, 터빈이든 압축기든 시험에 늘 낼 때 뭐라고 해요? 단열 펌프, 단열 터빈, 단열 압축기 뭐 이런 거잖아요. 즉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너무 작아. 그래서 무시하는 거고, 열이동 없어. 단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야. 휙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항을 무시하면 요게 요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델타 H 대 델타 H를 써주면 되는 건데, 얘는 등 엔트로피잖아. 그래서 하첨자 이렇게 S 붙인 거야. 이때는 하첨자인데 대문자 S야. 엔트로피의 S이기 때문에. 근데 요게서 S는 뭐지? 샤프트 워크의 축일, 소문자 S지. 그래서 요 관계 성립하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도 보면 이렇게 돼. 근데 이거 나중에 또 까먹어. 근데 요렇게 기억해 놓으면, 아, 등 엔트로피가 이거다. 근데 요거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터빈하고 또 헷갈려. 그래서 하나 알면 나머지는 뒤바꾸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입구에서 P1으로 들어가서 P2로 나오는데, 압력이 같아.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데 2'은 뭐죠? 단열일 때야. 그냥일 때는 1, 2인데 단열이야. 응? 실제, 쏘리.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거는 정말로 뭐다? 이거 다 책에 있죠? 가역 단열 압축 공정이고, 당연히 압축이 됐죠. 가역 단열인 거고, 요 삐꾸 같은 놈, 요거는 뭐야? 단열은 단열인데 리얼, 실제 단열. 그러니까 둘 다 단열은 맞아. 근데 얘는 가역 단열, 즉 우리가 가역 단열 팽창이든 가역 단열 압축이든 등 엔트로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역 단열이고 얘는 그냥 단열, 가역이 아닌 비가역 단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고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알았고, 그래서 B 단계로 가면 핵심이 뭐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상기체일 때는 일정한 연용량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평균 연용량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CP는 온도의 함수라 온도에 따라 바뀌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그냥 CP야 그냥 던져줬잖아요. 그 말인즉슨 평균값 썼다 이 말이니까 이건데, 여기에 쌤이 이렇게 프라임을 붙이면, 스미스 책에도 있지만 프라임을 붙이면 뭐예요? 가역 단열이다, 데이트 연용량인 거고,
그냥 아무것도 표시 안 하면 단열이든 말든 그냥 연용량.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다 S를 붙였어. S를 붙이고 여기 프라임 붙였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평균이라는 거고 프라임 붙였으면 다 1로 가. 1에서 2 프라임으로 가는데 얘는 S를 붙였으니까 등 엔트로피니까 1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 얘는 뭐예요? 지금 이 선도상에서는 못 나타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가겠죠. 그죠? 얘는 1로 가는 거네, 1로. 그지? 단열이니까, 그죠?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단열인데 CP 일자가 되니까 이거 1로 가는 거 맞고 얘도 단열인데 프라임 붙였어.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건가, 요렇게 가는 건가?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선생님 유튜브 할 때는 어떻게 올렸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가 뭐다? 중요한 거는 이게 뭐다? 이상이치일 때는 다 일정, 여기서 1로 가든 여기서 1로 가든 P2 압력 같을 때는 다 똑같더라, 이 CP.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CP 프라임이 이렇게 그냥 다른 경로로 해서 프라임이 있으니까 (2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약간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거 핵심 뭐다? 이상이 칠 때는 이거 일정하게 놓는다.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지. 됐지?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그래서 효율은요 뭐예요? WS 실제로 이 펌프일 때요, 즉 압축기일 때는요 실제로 더 준 게 커요. 아이센트로픽 등 엔트로피보다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거는 델타 H고요, 델타 HS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상기체일 때는요 CP 다 똑같아요. all same이에요. 어떻게 가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마지막 B단계 기억. WS 샤프트 워크는 델 H랑 같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샤프트 워크는 델 H예요. 근데 델 H는 CP T2 빼기 T1이에요. 그러면 니은 아이센트로픽일 때, 등 엔트로피일 때는 뭐예요? 델타 HS예요. 그러면 등 엔트로피니까 연용량 뭐 써야 돼요? CP의 프라임, 즉 2 프라임으로 가는 그거를 써줘야 되지. T2도 뭘 써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요거 그냥 요거 이렇게 썼듯이 요거는 요거다 이거지. 그러면요 효율은요 이거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델 H 이거 넣고 WS 여기다가 넣고 하면 뭐예요? CP T2 빼기 T1 CP 프라임 T2 프라임 빼기 T1 right? 지금 써주는 게 핵심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 뭐 실제로 스미스 책에는 막 반복 계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출제위원은 그거 다 생략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야. 서로 equal. 그래서 요거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효율과 뭐가 주어지면 T1은 알고 있어. T2 몰라. 근데 이거 문제에 주어졌어. 그럼 뭐만 알면 돼? 요거만 알면 되는구나. 그지? 그래서 에타는 T2 빼기 T1 분의 T2 프라임 빼기 T1 요거만 구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패턴 알아놔야 되죠. 그러면 T2 프라임을 계산해야 돼. 근데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지?
가역 단열이랬지. 가역 단열일 때 공식이 뭐야? T1분의 T2인데 여기서는 T2 프라임인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압력을 아니까 P1, P2 프라임 써야 되죠, 원래는. 프라임에 감마, 감마 마이너스 1.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CP분의 R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사람이 있겠지. 자, 여기에서 뭐예요? P2는 아까 그래프에서 봤지만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P2 프라임 필요 없고 그냥 P2잖아. Right? 따라서 T2 프라임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어. T1 넘겨서 T1 얼마예요? 300켈빈이고 곱하기 P1 문제에서 1바 P2 얼마? 32바 CP 얼마? 40이라고 가르쳐줬고 R 얼마? 8이라고 가르쳐줬어. 그지? 300 곱하기 32 2의 5승 8, 5, 40 5분의 1 5분의 1은 얼마야? 5분의 1 그렇게 안 했네. 5분의 1 그냥 했네. 그러면 이거 없어지지. 그래서 600켈빈 빙고. T2 프라임의 온도 찾아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슉슉슉슉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효율은 뭐라 그랬어요? T2 빼기 T1, T2 프라임 빼기 T1이야. 효율 문제에서 가르쳐줬어. 일단 정리합시다. 이쁘게. 요거 구하는 거죠? Right? 그래서 T2, T1, T2 프라임, T1. 그래서 T2는 이거 넘긴 다음에 얘 넘기는 거니까 쌤이 어떻게 이쁘게 적었더라? 이거 한 다음에 T1만 넘기는 거니까 에타에 T2 프라임, T1. 출구온도 알아냈어. 어떻게? T1 얼마? 문제에서 300켈빈이라고 줬고 문제에서 효율 가르쳐줬어. 0.8. 얘 얼마? 600, 300. 그죠? 그래서 이거 산수야, 산수. 300 더하기 이거 375네? 하면 얼마? 675켈빈. 자, 그래서 이거 그림 그래서 요 그림 잘 봐둬도 이거 터빈도 있잖아. 그래서 헷갈려. 그러니까 항상 압축기 펌프 하나만 잘 기억해 놓고 에너지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거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상기 칠 때 CP 다 똑같다. 그래서 요 정의에 의해서 CP 프라임 날라간다. T2 프라임 어떻게 구한다? 가역 단열 공정에서의 공식. P2 프라임인데 P2 압력 일정하잖아요. 아까 선. 그죠? 이 문제 너무 자주 나올 것 같고요. 그죠? 여러분들 수미수책 연습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고 W를 물을 수도 있고 H를 물을 수도 있고 방출 온도인 T2를 물을 수도 있고 T2 프라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자 14번 봅시다. 보기는 이상기체에 대한 카르노 사이클의 PV 선도다. 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2번이고 카르노 사이클은 무조건 리버스블이죠. 가역. 그래서 3, 4번은 해당도 안 되고 이건 뭐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우리 7급생들한테는. 자, 봅시다. 14번. P, V. 이렇게 되어 있는데 TC, TH. 그래서 등원선보다 단열선이 더 늘 가파라요. 그죠? 그래서 쌤이 이거 어떻게 오라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기체가 들어온다. 우리 자동차 뭐 실린더 피스톤. 여기서 항상 시작하라 그랬죠? 자, 일로 가요.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등원 과정이잖아. 부피 어떻게 됐어요? X축 보면 감소했잖아. 등원 팽창.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그냥 에어라 그랬잖아. 이 선은 단열이라고 그냥. 단열인데 뭐예요? 부피 줄어들었죠. 왼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단열 압축.
자, 이 지점에서 등원이야. 그래서 뭐예요? 등원이면서 팽창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는 뭐예요? 또 단열이면서 팽창이죠. 그래서 카로나 사이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등원 과정과 두 개의 등원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 그래서 시험에 뭐 요로 요 과정에서 QH가 들어오고 요 과정에서 QC가 나가고 요렇게 가는 게 W고 시험에 낼 건 요게 다야. 그리고 요게 한 일이고 right? 근데 문제에서 뭐 냈어요? 이거를 A라고 두고 B, C, D래. 각각 맞추래.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2번이잖아. A 단열, B 등원, C 단열, D 등원. 그래서 단열, 등원만 냈어요. 팽창하고 압축은 내지도 않았어. 그죠? 항상 어떻게 해오라? 씩 들어와서 출발해라. 그 다음에 낮은 온도 등원선, 높은 온도 등원선 딱 그려놓고 딱 합니다. 기초. 우리 군무원 탄약직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기초죠. 자, 15번. 까르노 기관이 400켈빈의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500줄의 열을 받아 이를 생산하고 나머지 열을 200켈빈의 저온의 열원으로 버린다. 이때 저온의 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또 점수 주려고 낸 거죠. 봅시다. (15번) 자, TH 400켈빈 엔진 시스템 개 저온 열장고로 방출. 이거 TC 300켈빈. 뭐 기계공학과 보면 HL 뭐 이렇게 쓰더라고. 하이로. 우리는 HC예요. 화공과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일을 하겠죠. 요만큼의 QH를 받아 방출하고 일을 하고 방출. 그래서 카르노 기관일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받아 요만큼의 일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효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게 개면 이렇게 쪼개보면 나가는 거 2개, 들어오는 거 하나. 그래서 들어오는 거 QH는 QC 플러스 W잖아. 그래서 W는 QH, QC. 그지?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고. 또한 함수 관계에 의해서 뭐예요? Q는 온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건 증명이 오래 걸리고 우리 다 이해했으면 암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쩌라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원래는 다 구하라고 시험에 내는데 야, 저온열 저장고일 때 C, 저온열 저장고. 여기는 고온열 저장고의 엔트로피. 요거만 구하래. 원래 요거 다 구해야 되는데 요거만 구하래.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이에요. 얘는 받았기 때문에 양. 그건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양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이 TC는 변함이 없으니까 QC를 꼭 구해내야 되지. Right? 그래서 A. 어떻게 구해내야 돼? 온도 아니까. 요거 아니까. 또는 요거 아니까 구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QH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500줄이라고 가르쳐줬네. 그러니까 500줄 빼기 QC 몰라. QH 500줄 이퀄 뭐가 돼야 돼요? 온도의 함수니까 카르노 기관 얼마? TH가 400 빼기 300 그죠? 그래서 QC는 얼마? 2250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뭐예요? DS 서라운딩즈의 T분의 DQ 서라운딩즈. 그래서 적분 때리면 T는 일정하잖아요. 저장고는 일정하잖아요. 얼마? 300켈빈으로 일정하고요. 이거
적분 때린 거니까 T 상수 취급해서 나온 것 뿐이죠. 그럼 이건 그냥 Q surroundings. 그래서 저온 열 저장고가 받은 열 250. 50줄. 그래서 이거는 (200이에요) 이거? 요거 200이었나요? 200이었어요? 쏘리. 요거 그러면 200이에요? 문제 한번 다시 봅시다. 200이네. 자, 그러면 200분의 250. 손으로 할 수 있어요. 1.25. 단위는 항상 밑에 온도가 들어가죠. 맞잖아. 온도 단위, 열이나 칼로리나 줄 단위. 그죠? Right? T가 왜 상수라고? Reservoir. 저장고이기 때문에 변함없다. Right?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성분 1과 성분 2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기액평형을 이루고 있고 계의 온도는 400켈빈이다. 400켈빈에서 성분 1과 성분 2의 증기압은 75바, 37.5바이며 공비 조성이 X1, Y1이 0.3인 공비 혼합물을 형성한다. 공비 혼합물이 뭐예요? 아지오트로프. 선생님이 원어 발음을 내가 네이버 사전에서 봤더니 제이온가? 어렵더라. 선생님 그냥 아조트로프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AZ 따서 상첨자 지금 AZ 쓴 것 뿐이고, 성분 1과 성분 2의 활동도 계수 감마1, 감마2에 대해 ln 감마1은 AX2의 제곱, ln 감마2는 AX1의 제곱이 성립할 때 상수 A 값은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ln 0.5는 마이너스 0.7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ln 2분의 1이 마이너스 0.7이니까 ln2는 0.7인 거죠. 그리고 공비 혼합물은 정의가 뭐예요? 1성분이든 만약에 A 성분이든 XA와 YA, 즉 X상의 몰 분율과 기상의 몰 분율이 같을 때를 공비 혼합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16번 문제는 이제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마스터 하세요. 자, 봅시다. 그래도 전달현상, 화학개론, 반응공학, 화공연력학 중에 화공연력학이 그래도 제일 만만하죠. 자, 16번 어떻게 풀면 돼요? 자, 이상기체라고 했는데 갑자기 감마를 줬어. 그러면 뭐예요? 기체는 이상기체고 액체는 이상용액으로 기액평형이구나. 눈치 까야 되고 바로 뭘 써야 돼요? modified 라울즈로 수정된 라울의 법칙을 써야 되죠. 그래서 YIP는 뭐예요? XI, 감마 I, PI, saturated. 이상기체이면서 이상용액이면 뭐예요? 요 감마 I 싹 없어지는데 감마를 딱 줬잖아. 이거 뭐예요? 이거 활동도 개수. 그래서 수정된 라울의 법칙을 쓰면 되고, 여기서 아조트로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I 성분의 액상과 기상의 값은 같지. 그래서 감마 I는 뭐다? PI saturated 분의 P. 요거 끄집어내라. 요거였어요. Right? 그러면 감마 1분의 감마 2. 이거는 뭐예요? 그대로 똑같이 넣으면 P2 saturated P, P1 saturated. 전압은 같으니까 없어지고 얘는 뭐예요? 뒤집어지네요. P2 saturated, P1 saturated. 2, 1, 1. 이게 뒤집어졌죠? 그리고 ln 감마 1이 뭐래요? 신기하게도 AX2, 1인데 2 나오죠? 그 다음에 ln 감마 2는 AX1 제곱. 그죠? 그래서 요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A 구하래요. 그럼 뭐예요? ln 감마 2 빼기 ln 감마 1. 이게 뭐예요?
ln 감마 1분의 감마 2. 고등학교 수학인 거고. 이거 집어넣으면 a에 바로 쓰면 x2제곱, x1제곱. right? 그래서 a를 구하면 넘기면 되네.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ln 감마 1, 감마 2 제곱. right?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인데 ln 감마 1분의 감마 2 뭐라 그랬었는데? 이거 이용하라는 거죠? P2 saturated, P1 saturated. 그지? 그럼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ln P2 saturated 문제에서 줬어요. 37.5. P2 saturated. P2 saturated 37.5, P1 saturated 75네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반땡이네, 반땡. 그 다음에 X2 0.3이죠. X1 0.7이죠. X1 플러스 X2는 1이니까 하나 알면 하나 아는 거죠. 0.3 제곱 빼기 0.7 제곱. 이거 뭐야? ln2죠. ln2니까 이거 뭐야? 0.7. 얘는 이건 손으로 해야 돼요. 0.09 빼기 0.49니까 0.7이고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죠. 0.4. 그래서 마이너스에 손 계산해야 돼요. 직접. 우리 계산기 못 쓰잖아요. 1.75. 그래서 마이너스 값 돼요. 마이너스 1.75. 그래서 이 문제는 라울즈로 가지고 감마의 와 압력과의 상관관계식 구한 다음에 주르륵 하면 된다. 요런 문제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패턴이. 지금은 좀 쉽게 줬는데. 자, 그 다음 16번 했고요. 자. 17번. 온도와 압력이 300켈빈, 100kPa인 조건에서 성분 1과 성분 2의 두 화합물을 혼합했을 때 혼합열을 열량계로 측정했다. 이때 엔탈피 변화량과 성분 2의 부분 과잉 엔탈피 식은 보기와 같다. X1이 0.1일 때 성분 2의 부분 과잉 엔탈피 값은 자, 봅시다. (17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cess 과잉 엔탈피 x1, x2 40x1 플러스 20x2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줬죠. X2의 부분 엔탈피, 과잉 부분 엔탈피. 그 다음에 HE 마이너스 X1, DX1, DHE. 이건 너무 쉽다. 우리가 식만 증명했으면, 응? 식 증명하지 우리 암기하고 있잖아, 솔직히. 그지? 너무 쉬워. 이거 뭐 국가직에서도 나왔었나? 너무 쉽지. 17번.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식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정명이 꽤 길죠. M1 바는 M 플러스 X2에 M이라고 그랬죠. DX1, DM. M2 바는 뭐예요? M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요거 1인데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B구가 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희한하게 1인데 여기 2고 2인데 1이고 DM 요거는 같더라. 그래서 1 플러스 상대편 2 마이너스 상대편 그리고 1 이랑 같더라.
이거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증명하는데 한 30분 넘게 걸리지? 그 다음 과잉은 이자만 붙여주면 돼. 이자만. x2에 dx1 dme. m2의 과잉은 뭐야? excess는 m-x1 dx1 dme. 그래서 레지듀얼 잔류도 똑같아. 이거는 이거 잘 아는지 묻는 거야. 이게 다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뭐 이용해야 돼? 과잉에 관련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이점을 붙은 거. 우린 요거 쓰면 되지. 그죠? 그래서 솔루션 하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H2에 이거는 H2에 빼기 x1 dx1 dhe.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고 상대방 거고 이거는 1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1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같이 써볼까요? H에 1등이니까 바른 길. 이거는 반대편 거 맞나요? 반대편 거죠? 그 다음에 dx1 dhe. 그래서 다시 한번 1등이고 얘는 2등이 낸데 1등이 내는 올바른 길로 가고 한 번 바꿔주고 자기 거 킵. 2번은 삐꾸니까 마이너스로 갔다가 반대편 거 해주고 이건 계속 1을 유지. 그죠? 그래서 지금 2번 거 물었으니까 이거 일단 잊어버리면 되고 이건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HE가 뭐예요? 뭐 문제에 나와 있잖아. x1, x2, 40x1 플러스 20x2. 그래서 수학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 식 알고 있니? 그거 묻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뭐예요? x1에 x1 써주고 얘 미분 때리래. 얘를 x1으로 미분 때리래. 그러면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x2를 이거로 바꾸면 되죠. x1 플러스 2배에 20에 이렇게. 그죠? 문제에 주어지는 거에서 x2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곱하기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빨리 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세요. 40x1 플러스 20 마이너스 x1. 이거 미분 때리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x1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0.1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그럼 얘는 0.9인 거고 0.1이고 얘 0.9니까 이 부분은 다 계산이 되는 거고 이 뒷부분만 빨리 미분 때리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0.09 이건 4고 98 22 0.09 곱하기 22 퉁 치면 되고 빼기 x1 0.1이고 곱하기 이거 빨리 미분 때려서 입력해야 되겠네. 어떻게 빨리 하는 게 좋을까? 쌤은 어떻게 했더라?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면 x1은 바뀌니까 0.1 했고 우리는 요거만 관심이네. 요거. 그래서 쌤은 아예 다 써줘 버렸네. 헷갈릴까봐 그냥 바로 뭐예요? 여기서 퀵으로 합시다. x1 마이너스 x1의 제곱 요거 그 다음에 40x 저는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퀵으로 하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거 또 정리 또 쉽게 되겠네. 40x1 하면 20x1에 플러스 20이네. 그지? 요게 이렇게 바뀌네. 그치? 그러면 이거 하면 20x1의 제곱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20x1 요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20x1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0x1 제곱. 이 상태 미분 때려야 되죠? 그럼 요것만 해볼까요? 2배를 하면 40. 이거 정리되나? 이거 없어지네요. 해피하게도. 20으로 묶어주면 되나? 그냥 합시다. 바로. 20 빼기 60. x1의 제곱이네. 요거 미분 때린 게. 그래서 0.09 곱하기 22 마이너스 0.1 곱하기 요거 x1 값 얼마 넣어야 돼요? 0.1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 때리는 거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그냥 하세요. 자기 스타일로. 맞죠? 그럼 집어넣으면 0.1 집어넣으면 0.09 곱하기 22 마이너스 0.1 곱하기 요거 0.1 넣으면 0.1의 제곱 0.01 100분의 60이니까 0.6이네요. 20 빼기 0.6이야. 맞게 했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0.09 곱하기 22 마이너스 0.1 곱하기 20 빼기 0.6 19.4.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그러면 답은 0.04. 그래서 이거 미분 때릴 때 원래는 뭐였어요? x1, x2 효과적으로 미분 때리는 방법 아시는 분 자기 방식대로 해요. 선생님은 일일이 x2를 1-x1으로 바꿔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묻는 건 뭐다? 너 이 식 알고 있니? 여기에서 뭐다? 2만 붙이면 된다. 너 또 알고 있니? r 붙여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식 무조건 한 개예요. 자, 마치겠습니다.